안녕하세요. 파키스탄과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2억 7천만의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자히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티마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티마 아시프입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바쁘시겠죠? 네, 맞습니다. 어. 네, 거의 그래도 학기가 끝나가니까 좀 네. 행복하네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번 겨울 방학 때 어디 뭐 갈 생각이 있나요, 혹시? 네, 이번 겨울 방학 때 오랜만에 아하. 코로나 터지고 나서 3년 만에 파키스탄 갈 계획입니다. 오,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신나요. 아, 네. 신나요? 얼마 동안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넘게 한 6주 정도 갔다 올 생각입니다. 6주 정도?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희 고향인 라호르 오, 갔다 올 생각입니다. 라호르. 너무 좋겠네요. 네, 라호르 날씨 한국에 그때 완전 추울 때인데 라호르는 그래도 그죠? 네, 그래도 외부는 조금 춥죠? 네, 그죠, 잘 라호르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한국만큼은 춥지 않잖아요. 한국만큼 춥진 않지만 춥긴 춥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방의 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거기 국방대학 바로 앞에서 아주 예쁜 카페를 하고 계신 이제 우리 대표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국방의 날 특집 때 인사드렸었던 김한샘입니다. 그때는 국방대에 계신 파키스탄 장교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추억 이야기를 네.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파키스탄 여행을 또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그때 좋았던 추억들을 함께 나눌 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파키스탄에 가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파키스탄 갔다 오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그 가족 다 같이 가셨죠? 네,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떻게 한 가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자연, 문화, 사람들, 네. 정말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샘 씨가 파키스탄 처음 가셨고 또 한샘 씨는 이제 여러 나라 가셨잖아요. 거의 40개 이상의 나라에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쪽에 많이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파키스탄 여행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몇 가지를 꼽아주시면 뭔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탁실라인데요. 탁실라. 네, 네네. 탁실라는 이미 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간다라 미술의 근원지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정말 놀라웠던 거는 탁실라의 역사가 한 4,000년, 3,5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네. 유구한 역사가 아직도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헬레니즘 문화하고 그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그 간다라 미술의 특징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불상들 또 그리스인을 닮은 조각들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4,000년 전의 시간이 현재와 함께 공존되어 있는 느낌이 정말 특별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탁실라 이야기는 우리도 자주 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불교 유적들이 네.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탁실라가 마음에 들으셨군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훈자 마을인데요. 오, 훈자 훈자 마을은 마을, 네. 정말 그 세계 최장수 마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 야채, 과일, 그 모든 것이 다 신선했고 그 네. 자연 경관이 특히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자고 눈을 떴는데 설산이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눈이 쌓여 있는 그 네, 모습을 네. 봤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어. 정말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를 산들 쫙 여기에 보이니까.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훈자 마을이 또 살구로 엄청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살구가 유명. 저희도 맞아요. 정말 그 말린 살구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네. 또 살구 시즌이 되면은 그 살구를 지붕에 말린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마을이 전부 다 오렌지빛으로 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고 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네. 피카츄 있잖아요. 네.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피카츄. 네. 피카츄가 저는 그냥 가상의 동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진짜로 피카츄가 있더라고요. 아, 보였어요? 네, 봤어요. 막 산 위를 토끼처럼 막 네네네, 다니는 걸 맞아요. 봤어요. 네. 그래서 와, 정말 여기는 동물, 식물, 자연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롭게 사는 곳이구나. 그리고 야크도 정말 멋있었고요. 블랙이야. 네, 그래서 네. 훈자 마을을 정말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파티마 씨가 곧 가실 라홀이 네. 정말 인상에 남는데요. 저는 오. 그 바차이 모스크에 네네. 압도당했어요. 오. 네, 그리고 저는 또 인도 타지마할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바차이 모스크와 그 시시마할을 시시마할. 지은 네네네네. 샤자한이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타지마할에서는 좀 거기가 무덤이다 보니까 좀 아름답고 우아하고 조용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으면 네. 여기는 좀 더 에너지가 넘치고 좀 더 활력이 있고 네. 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각별하게 두드러진 것을 그죠. 정말 볼 수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바차이 모스크의 음향 시스템이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그 자리에 직접 서 보셔서 들으셔야 체험을 해 보셔야 알 수 맞아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궁금하시면 직접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한샘 씨가 나오셔서 파키스탄에 직접 우리가 방송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직접 갔다 오신 우리 한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새로운 오늘 패널리스트 분도 제대로 소개가 됐고요.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주제는 너무 안타까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파키스탄 여행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파키스탄에 엄청 크게 홍수가 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피해 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파키스탄 이제 전체를 봤을 때 거의 3분의 1이 물속에 빠져 있고요. 그 희생된 사람들은 거의 2,000명 이제 넘었고 그 중에 이제 어린이들도 엄청 많이 있어서 더 안타깝고요. 거의 200만 개의 집들이 이제 이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200만 개 집이 피해를 받았으면은 이제 거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거의 8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다 가족들과 같이 이제 집이 없어졌으니까 집이 살 수 없어졌기 때문에 집에서는 지금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단체에서 만들어진 그 캠프 이런 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더 힘들어지고 또 추워지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은 물이 거기 들어와서 이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물을 빨리 뺄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물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실 물 문제가 엄청 심각하고요. 물 마시고 싶어도 깨끗한 물이 거기에 이제 쉽게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엄청난 농업의 지역들의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업이 다 이제 문제가 커졌고요. 지금은 이제 먹을 것도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물이 계속 서 있으니까 거기서 병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또 어린이들이 피해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파티마 씨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일단 가장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 수단이라고 하면 도로나 다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다 파괴되었어요.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동도 어려워졌고, 맞아요. 이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시는 물인데 네. 이제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병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병들 때문에 특히나 아기들이 네, 맞아요. 엄청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뉴스도 들었고 이제 거기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그 지역에 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한샘 씨는 또 이제 이 홍수 나고 나서 파키스탄에 방문하고 오셨었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체감을 크게, 크게는 맞아요. 네. 못했는데 남부 지역의 피해 상황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가족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항상 울음이 섞인 이런 인터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외국인이지만 그래도 같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갔을 때 그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네. 당시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많은 구호 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네. 그때 정말 저 역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뭔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다 함께 해야 될 상황이죠. 사실 이게 네. 파키스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까 이제 북부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파키스탄 북쪽에 이제 계셔서 홍수의 상황을 직접은 이제 보지는 못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지역들은 KPK주, 네. 그게 조금 북쪽에 있긴 하지만은 뭐 너무 북쪽에 있는 지역은 아닌데 그 다음에 신드주, 남쪽에 있는 신드주랑 발루치스탄주가 제일 크게 피해를 받았는데, 이 KPK주는 사실 산이 많잖아요. 네. 산이 많고 물론 완전 북쪽에 가면은 산이 엄청 크고, 근데 저 KPK주로 내려오면 산들이 좀 작지만 그래도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빙하들과 겨울에 온 눈이 갑자기 녹아져 가지고 이제 물이 엄청 세게 내려오고 또 비도 많이 오니까 그때 이제 산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강물이 너무 세게 내려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다 흘러갔어요. 그래서 KPK주는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거기 이제 물이 셀 수가 없으니까, 산이다 보니까 물이 다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는데 가장 지금까지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신드주랑 발루치스탄주예요. 파키스탄 그 지도를 보시면 북쪽은 다 산이 있고 높잖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약간 접시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물이 다 그 접시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신드주랑 발루치스탄주인데 엄청 그런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발루치스탄주가 또 특별히 엄청 큰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티마 씨가 발루치스탄과 신드주의 지금 상황에 대한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강물이 그 눈곱하는 밭과 마을로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다시 흘러갈 데가 없어서 이제 집 안에 집들이 다 물속에 안에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북쪽 캐피기는 이제 물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컸는데 왜냐하면 네. 남쪽 지역 아까 접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것 때문에 아직 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병들도 생기고 있고 특히 네. 아이들은 또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맞아요. 크게 피해를 하고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있죠. 네.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특히나 또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죠. 지금 위기 상황이 와 있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단체 NGO라든지 다 지금 파키스탄의 이제 이 홍수의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도움들을 받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티마 씨, 어떤 도움들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 네, 일단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홍수 상황을 직접 보시고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더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네네. 이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배우 엔젤리나 졸리도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하셔서 엄청 큰 도움이 되어주셨고 많은 봉사들도 하고 가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예인들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면 네. 연예인들 보면 어떻게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하나라도 뭐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파키스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연예인들이 이쪽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치인들보다 뭐 리더들보다는 연예인들을 더 많이 믿고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왜냐하면 많은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거기 파키스탄 정부는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전 세계가 같이 해야만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파키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조금 억울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파키스탄에 지금 이번에 왔던 이 피해가 사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일어난 상황인데 사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실가스의 1% 정도도 이제 배출하지 않은 나라인데 이제 이 피해를 받을 때는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라서 너무 불평등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너무 억울하고 지금 전 세계 특히나 선진 국가들이 옛날에 이쪽에 산업화가 되면서 이 원인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선진 국가들이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조금 더 나서서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9년에 모든 선진국들이 특히 대표 국가들이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를 위해서 버제트를 만들었는데 1년에 한 1,000억 불 정도 다 같이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타겟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파키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데에서 미리미리 이런 지원금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런 피해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했었으면은 이만큼은 이제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너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억울하고 있고 어떻게 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많은 나라와 많은 NGO에서는 그런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더 시리어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샘 씨는 이제 한국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 지원과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파키스탄 홍수 그 전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저희는 그렇죠. 전부 다 이제는 글로벌리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디선가 한 가지 이슈가 생기면 그것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홍수는 단지 보여지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이슈가 더 많은 사람에게 맞아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저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세계인 모두가 밀가루 부족 사태를 겪었고 그렇죠. 기름값이 오르는 사태를 겪고 또 맞아요. 물가가 인상되는 정말 연쇄적인 효과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이번 파키스탄 홍수도 단지 한 가지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닥칠 저희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파키스탄은 또 가장 큰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히말라야에 가지고 있는 이 수력 자원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정말 미래에는 정말 그렇죠. 가장 큰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맞아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맞아요. 크게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지구 온난화 재난은 사실 지난 20년간에 거의 40%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에 거의 41만 명 정도 이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변화의 문제 때문에 그 사망을 했고요. 그 중에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먼 나라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산업화를 하면서 사실 많은 아이템들을 만드는 나라들은 거의 다 그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그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런 데서 공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몇 년 뒤에 우리한테 그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파키스탄이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 지구 온난화는 사실 파키스탄만 그게 리미트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우리 모두 나서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이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고 감사하다고 다 우리 파키스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파키스탄보다도 한국이 더 저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그 선진국 이제 리스트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서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이제 그런 마음이 큰데 근데 이번에 파키스탄에 지원한 것 보니까 우리 한국 저는 사실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문제에 우리 한국이 나서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조계종 거기서 지원금 받은 거랑 한국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달러 정도. 네, 약간 수준이었죠. 20만 달러 정도라고 숫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이제 나오고 있었어 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고 꼭 조금 더 나서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가 사실 파키스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서도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강남에서 그 사진 하나 유명해진 것도 아직도 사실 물론 그 상황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고 홍수처럼 엄청 비 많이 오고 사람들도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희생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멀리 다른 나라 먼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파키스탄, 한국 모든 국민들, 시민들은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다 이쪽에는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 이번에 홍수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불 나는 것도 있고 뭐 토네이도, 뭐 스톰, 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요즘은 이런 게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빙하들이 녹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파티마 씨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 파키스탄 북부 다음으로 빙하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심하게 녹아서 네. 그 강에 물이 더 많아가지고 이제 홍수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한 조사에 따르면은 네. 빙하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보다 8배 더 빠른 속도로 녹아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좀 지나면은 파키스탄의 빙하들이 그 3분의 1 그 녹아갈 예상이라고 하셔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 그 위쪽 보면 다 산이잖아요. 위쪽은 다 맞아요. 산이고 밑에는 플레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북쪽은 산이고 남쪽은 이제 플레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시처럼 네. 되어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물이 녹아서 오면은 그 안에 그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농업자들이랑 이제 도시랑 이거 다 같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그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맞아요. 사실 빙하들이 녹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북쪽 사람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빙하산을 계속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릴 때 계속 봤던 그 빙하 중에 몇 개가 없어졌다는 게 지금 보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 저는 어릴 때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빙하가 다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빙하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먹을 수 있는 물도 있고 빙하에서 물이 왜냐면 갑자기 내려오면 또 다 망해요. 근데 천천히 그 여름에는 천천히 녹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녹아가니까 너무 이제 홍수도 나고 아예 그 빙하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아직 떠올려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안 오면은 여름에 농업을 못 하니까 마실 물도 없으니까 또 걱정하고 왜냐하면 빙하들은 천천히 녹아가요. 눈이 빨리 녹아가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겨울에 온 눈도 갑자기 다 녹아가고 빙하도 다 녹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농업도 제대로 못 하고 왜냐하면 팥에 이제 물 네.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쪽 사람으로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항상 좀 억울하고 막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 히말라야 사람들은 사실 자동차도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환경에 이제 문제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피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있다. 이게 너무 화나고 억울해요. 사실 우리 북쪽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희 빙하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빙하들이 아까 파티마 씨가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게 몇 년 뒤에 그쪽 사람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모두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 빙하들을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이드 씨 말씀을 듣고 있자니 대한민국도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 발열에 들고 있는데 다 같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환경을 위한 일을 위해 개인들이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인도 우리 다 한 명씩 이제 그 이런 환경을 위한 이제 하나하나에 실천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는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고 있는 게 뭔지부터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지만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파티마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빨리 시작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삼성컴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동아리 활동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동아리 직접 하나 설립을 했어요. 네, 네, 네.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라고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봉사 활동하는 동아리인데 네. 저희가 계속 주제를 고민하다가 환경 관련 그 활동을 하는 거 어떠냐 해서 환경 관련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오염되고 있는 것들이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줍기 막 네. 바다에 가거나 이제 공원에 가서 직접 쓰레기 줍기 그 활동도 하고 네. 그래서 영상들 많이 편집을 하고 이제 소셜 미디어로 많이 올렸어요. 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로 올리면 사람들도 그 일을 실천을 하고 그렇죠. 또 많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이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사용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네. 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커피숍 가서 한 컵 그 아메리카노 들고 나왔는데 네. 빨대도 뭐 플라스틱이고 맞아요. 컵도 플라스틱이니까 네. 하루 종일 환경에 오염되는 것들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텀블러를 대신 사용하자는 의미로 네. 그 활동을 했는데 그 한강공원 가서 사람들에게 환경 관련 질문을 하고 뭐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주시면은 텀블러를 나눠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일회용 말고 텀블러 같은 건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렸으니까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 외에도 그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네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휴지나 이런 거 적게 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사용도 줄여야 되고 네. 대신 텀블러나 그 갖고 다닐 수 있는 컵으로 물이나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별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를 끌고 다니는 거 쉽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중교통 타면은 남도 편하고 제 시간대에 도착하고 출발할 수도 있고 네. 환경에 또 좋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플러깅이라는 게 최근에 봉사활동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봉사활동을 통해 그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봉사활동, 환경의 기후라도 했으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한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아까 파티마 씨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다 동의를 하고요. 네. 특히 저는 또 백패킹을 예전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네네네. 같아요. 하이킹도 좋아하고 그래서 플로깅 활동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플로깅 활동을 하다 보면 산에도 많은 카메라들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깨끗한 반면에 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또 굉장히 지저분하기 맞아요.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파티마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경 교육,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를 정말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애쓸 수 있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텀블러 사용 많이 해야 되고 또 추가로 이제 시장 같은 걸 볼 때 저는 예전에 그린피스 코리아에서 함께 진행한 용기내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용기내 캠페인을 저도 예전 초창기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실천해 보기도 하고 처음엔 좀 쑥스러웠지만 이게 점점 많이 확산이 돼서 저는 지금 합정 망원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굉장히 많이 좀 확산이 된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또 힙해 보이더라고요. 네. 예, 실질적으로 저는 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해서 뭐 좋은 보상을 받았다도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또 비춰지고 또 요즘은 또 SNS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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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조금 뭐 내가 좋은 활동을 해서 선행을 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한 액션을 해서 나는 정말 좀 더 팬시한 사람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미디어 활동도 함께 수반이 되면 네.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부터 환경 쪽에 관심이 컸고요. 네. 저는 학부 졸업할 때도 논문을 그 태양 에너지 쪽에서 썼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 환경 문제. 그래서 그린 에너지 쪽에 가려고 저는 태양 에너지 쪽에서 근무도 거의 한 8년 정도 했고, 그리고 아까 플러깅 얘기가 요즘 핫한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플러깅이라는 이 컨셉이 스웨덴에서 시작된 거예요. 조깅하면서 플러깅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줍고 네. 하는 거를 플러깅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북한산에 플러깅 하러 네. 갔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 가든 저는 얼마 전에 제주도 우도에도 가서 플러깅했고 인천에도 바다 가서 플러깅했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산 쪽에는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없는데 사실 사람 안 가는 데는 깨끗해요. 사람 가는 데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카메라 있으면 안 버리고 카메라 없으면 바로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가 문제죠. 그 지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안타깝고요. 그 한강 쪽으로 플러깅 하러 자주 가거든요. 담배꽁초가 진짜 많습니다. 이 담배꽁초 있잖아요. 사실 담배 피는 거는 줬든 안 줬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사실 이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리는 거는 너무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그 담배꽁초 안에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환경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그 한강에서 했는데 담배꽁초 한 그 물병 있잖아요. 조그마한 물병. 그게 한 15개 정도 저희가 한 1시간 안에 담배꽁초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문제고, 그리고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스티로폼입니다. 여러분 스티로폼을 쓰지 마세요. 더 이상 그만 쓰세요. 이 물고기들이 스티로폼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색 조그만한 네. 그 생기잖아요. 그거를 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그거를 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프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티로폼은 더 이상 우리는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고요. 저도 안 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제주도가 지금 많은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보면서 한국의 모든 다른 도시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이 조금 더 친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우도에 가니까 텀블러를 가지고 여러 카페로 네,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에 가서 거기서 그 일회용 아니라 다회용 컵을 주더라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한 카페에서 받았는데 다른 카페에 가서 또 값을 받고 하니까 그게 환경에 또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카페에서 컵을 주고 그 컵을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카페에서 그거를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은 포인트도 주고 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거기 자전거 탔는데 다 전기 자전거예요. 전기 자전거를 하고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서 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친환경 그 서약서가 있어요. 거기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우도에 있을 때는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이거 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이제 환경을 위해서,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만든 서약서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택시를 탔는데 매번 다 전기차였어요. 네. 기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왜 전기차를 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도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네. 환경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비싸지만 오래 가면 이게 더 사요. 네, 사실 저희는 직접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보기가 너무 좋았고요. 저는 거기 캠페인에 참석을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지역들도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하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또 홍수가 엄청 크게 났는데 이제 물론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 사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 홍수를 도우려고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국민들이 아니면 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파티마 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파키스탄 홍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 사람들도 모여서 모금을 하고 네. 파키스탄으로 보냈어요. 네네네. 그리고 옷도 보냈고, 네. 근데 아무래도 피해가 이번에 크니까 네. 복구를 한다면 10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년이면 또 홍수가 심해질 수도 있고 해서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모험하고 이제 네. 많은 도움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파키스탄 상황은 사실 모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돈이 문제죠. 지금 피해가 엄청 커서 어마어마해서 사실 파키스탄 정부가 혼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더 상징국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도 많은 모금을 하고 있어요. 천 총리가 네. 이제 온라인으로 네. 이제 모금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 overseas 파키스타니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모았고 아까 파티마 씨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에서도 다 모여서 보냈고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파키스탄 사람들도 지금 최대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도 사실 정책을 바꾸려고 이제 특히나 학교의 교육 시스템 그쪽의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홍수가 2010년에도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네. 그때도 피해가 엄청 컸어요. 네. 근데 이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피해가 엄청 컸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파키스탄 정부가 특히 천 정부가 파키스탄에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10 billion tree 소나미라고 거의 10 billion이면은 100억인가요? 네, 100억 개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사실 감사하게도 이번에 KPK주의 피해가 엄청 크지 않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 나무들이 많이 막아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랑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 인식이라든가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제 일회용이라든가 재활용을 잘 하면은 더 환경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 있고 나서는 또 많은 봉사활동이라든가 교육이 더 강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도 어린이들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교육이랑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인플루엔서라든가 이게 SNS를 도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네, 네, 네. 사람들은 이제 최대한 많이 이게 인식이랑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 환경에 더 기여하고 그렇죠. 환경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모든 사람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큰 효과가 있을 거니까 다 네. 함께 환경에 대해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한샘 씨가 이제 파키스탄 갔다 오셨는데 우리 한국에서 우리 분리 배출을 잘하잖아요. 사실 한국이 지금 많이 잘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분리수거라고 하지만 사실 분리수거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분리 배출만 하죠. 네. 분리수거는 이제 다른 이제 정부에서 하고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이런 거 안 보여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네네네. 어떻게 버려야 될지가 맞아요. 좀 많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제도가 파키스탄에도 꼭 네. 생겼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꼭 파키스탄에서도 생겨야 된다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런 친환경 같은 정책들과 이런 시스템들이 파키스탄에도 꼭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파키스탄의 홍수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파키스탄의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기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 지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모금을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 중에도 이쪽에 좀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파키스탄 홍수에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지금 화면 아래서 지금 디테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로 여러분들이 모금을 좀 해주시면은 파키스탄에 이번에 힘들어하고 있는 특히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지금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또 의미 있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탁드립니다.